네, 이송규 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시고 전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우선 이 추락 원인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그 유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 하면 뭐 영어로 표현해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비행 중에 뭐 이륙이나 뭐 착륙 중에 새와 이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무한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착륙 과정에서 어떤 새와의 조류 충돌로 인해서 어떤 뭐 랜딩 기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착륙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안전 펜스 여기와 이제 어떤 충돌됐다라는 이런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 사고는 다른 교통수단보다도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 안전하다는 그 기준이 이제 횟수에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주행 중에 몇 번이 사고가 났느냐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사고가 위험도가 높냐 낮냐라고 하는데 지금 비행기 안전사고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교통수단 중에서. 그러나 이제 단점이 한 번 사고가 나면 이제 대형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어떤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181명이 뭐 탑승 중에 거기에서 뭐 28명이 어떤 뭐 사망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형 사고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진 않다 보니까 사전에 안전 대비가 그만큼 확실하게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건데 이번에는 좀 뭐 미진한 부분이거나 이런 것이 사고를 일으켜서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조류로 인해서 착륙을 잠시 지연하고 재진입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운전하는 어떤 그 파일럿 분이 이 어떤 위험 상황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위험을 감지했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하지 않고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났었는데 이 두 번째도 어떤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예측 위험을 해보면은 지금 주변에 지금 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착륙이나 이륙할 때 새를 이렇게 쫓는다 하죠. 어떤 그런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고 난 걸로 다시 환원해서 보면 이게 좀 불충분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뭐 회장님께서 안전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공항과 운항 중에는 안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장 지금 위험하는 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발생했을 때 지금 스튜디오스 분들의 어떤 안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착륙 과정에서 어떤 그 안전 시트벨트 정확히 확인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 탈출하는 어떤 안전 튜브나 이런 것들이 탑승 전에 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어떤 그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나마 어떤 해결책이 조금이라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류 충돌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와 이제 충돌했을 경우에 뭐 새는 아주 조그만하고 비행기는 굉장히 큰데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런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런 보잉기 이번에 이 보잉기 지금 737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종이 보면은 보통 시속 900km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속과 1000km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그마한 물체더라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 쪽으로 보면 얼마만한 에너지가 발생하냐 이런 어떤 과정을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런 큰 물체가 충돌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환산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라 하거든요. 이 비행기가 운동했을 때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만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 과정은 첫째가 이제 비행기의 무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게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면서 에너지가 급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어떤 뭐 작은 물체라 하더라도 비행기하고
충돌했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회장님, 저희가 이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조된 인원이 승객 1명, 승무원 1명, 총 2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2명 모두 기체 후미에서 구조를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울타리의 전면부부터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인원들의 구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는 지금 저런 어떤 화마가 있는 데서 어떤 쉽지 않다라고 예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그 사망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조가 좀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특히 말씀하신 대로 후미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 앞에 충돌로 인했기 때문에 어떤 뒷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어떤 구조 작업이 좀 신속히 이루어지길 좀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다른 운항 수단에 비해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좀 더 빠르게 퍼지는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비행기 자체가 우리가 일반 승용차라든지 비행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분란 과정이 그거거든요. 충돌했을 경우 무슨 이유에 대해서 지금 활주로를 벗어나서 지금 벽에 충돌을 했지 않겠습니까? 충돌하면 이제 스파크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스파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연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연료는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 연료가 순식간에 이제 연소가 돼서 폭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은 지금 거의 폭발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는 연료통의 연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뭐 수십 배, 수백 배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협 회장님 감사합니다.